네, 현재 경찰 간부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징계를 받은 것도 모자라서 이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뒷조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2017년도 2월 달에 당시에 어떤 서해 수사과장이던 강모 경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부적절한 내연 관계 때문에 결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서 알려지게 된 사건이에요. 애당초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마도 해임을 애당초에는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당하다 이러면서 이제 청원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이 내연녀를 폭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결국은 아주 심각하게 상습 폭행을 하고 네. 결국에는 이제 심지어는 차량에다 내다 던지기까지 하는 아주 심각한 이제 상해를 입히게 돼서 예. 결국은 이제 이것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고요. 그런 와중에 내연녀를 이제 협박을 해야 되겠길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소나 차량 번호나 이런 개인 정보를 전부 다 자신의 이제 권한을 이용해서 다 열람을 했던 거죠. 네. 개인적으로 그런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이 경찰 간부가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만은 그 동안에는 온갖 표창장을 다 받으면서 모범 경찰로 칭송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안성기 씨가 그 주연을 했던 투캅스가 생각이 예. 나는데요.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지금 그 경찰에 근무를 했고 그동안 표창을 받은 숫자가 30개나 된다라고 네. 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개씩은 표창을 그러게요. 받았는 모범적인 그 경찰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 상 받은 내용도 봤더니만 이제 그 행정자치부 장관상 또 보통 이제 그 경찰이 잘하면 그 지역에 있는 검사장이 주시는 검사장상 네. 그리고 또 본인이 근무하는 경찰서장상을 비롯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상을 받았던 모범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뭐가 있습니까? 그 정치권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검경 수사권 독립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얼마 전 버닝썬과 관련해 가지고는 고위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모 총경의 어떤 비위가 지금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지금 경감이 문제라면 경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궁화 2회 그래서 이제 일반 그 경찰서의 교통과장이라든가 지금처럼 이제 그 수사과장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간 간부로서의 핵심적인 그 중견 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의 어떤 중견 간부에 이와 같은 비위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독립론이 한참 얘기하는 때에 나왔던 점에서 경찰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 강모 경감의 그 내연녀를 향한 폭행 수위가 갈수록 높아졌다고 하는데 피해자 박모 씨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폭행 강도가 점점 세지고 폭행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폭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제가 머리가 찢어져서 꿰매야 되는 그런 머리가 찢어져서 꿰매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표창장을 30개 넘게 받은 이런 모범 경찰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폭력이라는 게 폭력의 또 특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높지만 본인 폭행을 행한 자도 행위자도 좀 이게 큰 일을 벌인 것 같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은 이게 점점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심각한 머리가 깨지는 정도의 상해까지 지금 이어지는 것들은 결국 상습 폭력 행위자들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이제 변화하는데요. 처음에는 폭행 행위를 해놓고 본인이 반성을 하지만 나중에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책임을 전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때문에 내가 폭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변화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경감도 결국은 내연녀에게 네가 나를 꼬셔가지고 결국은 징계를 받게 하고 결국은 폭행을 유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참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찰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을 가하고 또 뒷조사까지 하고 이런 게 과연 경찰의 그 신분으로 맞는 행동인지 본인은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권력, 이것도 경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한이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위험함을 동시에 인지해야 됩니다. 네. 권한을 남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자신 스스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윤리적인 엄격한 이런 이제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억울하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 소송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네. 정말 똑같은 사안을 두고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을 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객관적인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주장을 좀 더 확인하는 절차가 일단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 중에 그 어떤 그 직무와 관련된 여성과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네. 거기다가 내부적인 정보를 빼돌리기까지 했는 이런 부분은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네. 거기도 다 더불어서 일정 부분 폭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서 500만 원의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묻도록 돼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내부적인 이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지금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최초에는 내부적으로 당신 해임이야 해고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청 심사를 위해서 했더니만 그 징계 단계를 해임에서 개국 강등 한마디로 그 무궁화 그 두 개에서 한 개로 하는 경위로 그 강등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라고 해서 어. 현재 행정 소송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은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치안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낙인을 찍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인데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결국 어쨌든 적법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하는데요. 어쨌든 최초에 이제 그 내부적인 징계로서는 해임을 했고 예. 그거에 따라서 소청을 했는데 계급 강등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경감은 아니지만 경위로서의 직위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내부적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30년 동안의 어떤 그 국가에 대한 봉사 경력 그리고 네네. 또 나아가서 경위로서의 어떤 그 했던 내역 그 자체에 따른다고 하면은 경위에 해당하는 직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국민 감정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예, 예. 그 또한 적법 절차 범위 내다라는 점에서는 뭐 아쉽지만은 그 또한 합법적이다.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민원인과 관련된 부조리였잖아요. 예. 그런데 민원인을 맨날 만나야 되는 치안센터에다 이 사람 어. 배치시켜 놓는 거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직급에 해당하는 내부 이제 경찰들끼리의 예. 업무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렇게 민원인과의 접촉을 좀 줄이는 게 당분간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의 비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픽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